오늘 저녁 제주도 남서쪽 먼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선이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어선에는 선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인명피해나 구조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인호 기자,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것은 오늘 저녁 6시 11분인데요. 서귀포 남서쪽 56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모술포 선적의 29톤급 근해 연승어선 887 어진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수협 제주 안전국을 통해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조금 전인 밤 8시 20분쯤 중국 해경 동해분국과 해경이 통리한 결과 어진호는 침몰하지 않았으며 선원 8명은 모두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진호에는 승선원 신고 시스템에는 10명이 탄 것으로 등록됐지만 선주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8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선장은 한국인이고 나머지 선원 7명은 인도네시아인입니다. 해경은 저녁 7시 25분 다목적 헬기인 흰수리호를 이륙시켰고 흰수리호는 조금 뒤인 밤 9시쯤 사고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제주해경 소속 5,002함과 3,002함 등 대형 경비함정들도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원들이 중국 해경에 구조됨에 따라 우리 해경으로 조만간 선원들도 인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해역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공해상인데 남서풍이 초속 6에서 8m로 불고 파도 높이는 1m에서 3m 정도이며 맑은 날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가용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중국 절강선과 해군 등 유관기관과 근처에서 조업 중인 다른 선박들에도 구조 작업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서귀포시 체육회 한 종목협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피해자를 부당 해고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협회의 징계 절차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에다 피해 직원을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체육회 한 종목협회장. 피해 여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2달 만에 회장의 징계를 위한 종목협회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주 MBC가 확보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 통보문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30일 전 해고를 통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장한테만 이익되게 그냥 아무렇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징계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서 되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협회 규약을 위반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서귀포시 종목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어긋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성폭력 등의 범죄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위원회는 성추행 사건 당시 목격자에 대한 확인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성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중한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징계를 심의한 위원들이 모두 가해자로 지목된 회장에 의해 선임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면서도 임시위원으로 위촉된 노무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5월을 맞아 대학마다 축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도내 한 대학에서 축제 기간 운영하는 임시식당 영업권을 두고 높은 입점비에 후원금 또 대리 입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면 대학 생활에 꽂힌 5월 대동제가 열릴 한 대학교 운동장. 축제가 시작되면 이곳은 임시식당 16곳이 자리 잡는 먹거리 골목으로 바뀝니다. 대학생들의 축제인 만큼 외부 업체의 공간은 5곳으로 제한하고 11곳은 학생들이 운영하겠다는 계획.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일단 외부 업체의 경우 기본 입점료 100만 원에 후원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에 따라 경쟁을 통해 결정됩니다. 기업들 간의 경쟁을, 후원금 경쟁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장사꾼을 상대로 장사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운영하는 공간은 입점료가 60만 원으로 싸고 후원금도 필요 없다 보니 명의를 빌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 돈 100만 원 플러스 후원금을 내면서까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학생의 이름을 빌려 입점이 확정된 곳만 지금까지 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축제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운영하고 학생들을 위한 축제를 여는 것인데 학생들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더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이 대동제의 취지에 일단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 학생들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논란이 일면서 축제 준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제주대 총학생회 측은 기업 입점비와 후원금은 수익 목적이 아닌 사용료의 성격으로 책정됐고 외부 업체의 상호명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축제장 바깥에도 40여 개의 공간과 22대의 푸드트럭이 입점료를 내고 들어올 예정인 상황. 불투명한 후원금 경쟁으로 상인들이 학생들의 공간까지 빼앗으면서 대학 축제가 상술로 물들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가 도시 확장을 막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이 압축도시 조성입니다.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간 주거와 상업, 문화와 복지, 행정 같은 다양한 기능을 다시 도심지로 불러 모으는 고밀도 복합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제주도는 고도 완화에만 몰두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진 경상북도 상주시. 인구 감소로 원도심이 쇠퇴하자 상주시가 꺼내든 대안이 압축도시 만들기입니다. 외곽으로 빠져나간 다양한 도시 기능을 다시 원도심에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도심지에 빈 건물을 매입해 공공기관이나 돌봄센터 같은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폐업한 마트 부지에는 외곽에 있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원도심에 주택은 물론 상업과 문화, 행정 등 다양한 기능을 집중시켜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시청을 현 청사에서 가까운 거리로 옆으로 옮기는 것 또한 도심을 지키기 위한 집중 전략이고 도심 속으로 점점 더 도시의 기능을 집중시키고 압축시킨다. 이것이 우리 상주시의 전략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 압축도시. 지금처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분리하고 건물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상업, 문화와 행정, 복지와 의료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을 밀집시키는 고밀도 복합형 개발이 특징입니다. 제주도가 2년 전 확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에도 압축도시 조성이 명시됐습니다. 제주의 도심은 고밀 복합형 압축도시, 즉 컴팩시티로 도시를 관리하는 게 맞다는 방향을 설정했고, 그러나 제주도는 고밀도 복합형 압축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유독 고도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현재 추진 중인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도 고도 관리 방안이 핵심 내용입니다. 고도지구는 그 수단의 한 부분일 뿐이지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 기능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도시 확장을 막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압축도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밀도 복합 개발을 위한 다양한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표심 잡기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아침 유세에 이어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경청 투어 선포식을 연 뒤 동문시장과 중앙지하상가, 칠성로를 돌며 소상공인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도 아침 출근길 도민 거리 인사에 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요 거리 13곳에서 게릴라 유세전을 펼치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 지지 현수막을 도내 주요 거리에 내걸었고 민주노동당도 내일 제주선대위를 출범해 권영국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제2공항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의회에서 21대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제주 제2공항 백지화 등 3대 영역의 16개 과제를 정책과 공약으로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모든 시민의 평등한 삶과 소수자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추진하는 지하수 증산 시도와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제주의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입장을 피력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지하수 증산을 타협과 협상의 대상으로 이미 판단해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계기로 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톤에서 4,500톤으로 늘려달라고 최근 제주도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에이펙 교육장관 회의에서 제주교육 정책을 홍보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내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에이펙 교육장관 회의 5찬을 주재하고 제주형 자율학교 홍보 영상을 상영합니다. 21개 회원국 교육장관들은 모레 안덕초와 제주 북초, 제주 남초와 서귀 중앙여중을 방문해 디지털 기반 수업과 IB 교육과정, K급식 등을 직접 경험합니다. 제주도가 단체 관광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단체 관광 인센티브가 관광업계 활력 회복의 핵심이라며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조례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달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인센티브 지급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5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제주도 선수단 결단식이 제주복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제주도 선수단은 29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663명이 출전하며 30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며 12살 이하와 15살 이하부로 구분해 경기를 치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